밥을 줄이면 건강이 좋아진다. 정말 그럴까요? 특히 우리 나이 50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1일 1식 요즘 많이들 해보셨죠? 젊은 사람들은 살 빠졌다, 혈당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실버 세대가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나이 들수록 몸의 에너지원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굶어도 근육이 버텨주고 간도 활발하게 작동해서 금방 에너지를 뽑아내죠.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굶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지방보다는 근육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살은 빠진 것 같은데 힘이 빠지고 무릎이 더 아프고 허리도 약해지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 굶고 점심도 대충 먹었더니 오후에 갑자기 힘이 쭉 빠져서 의자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던 순간, 그게 바로 우리 몸이 근육을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왜 단식이 혈당 조절에 치명적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에겐 좋은 간헐적 단식이 왜 우리 세대에는 위험할까요? 이유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들쑥날쑥하기 쉬워지죠. 만약 아침 굶고 점심까지 건너뛰면 혈당이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식사 거른 게 원인이라고 들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 좋다더라 하고 아침, 점심을 아예 굶었는데 저녁 먹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급격히 출렁인 게 원인이었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준 거죠. 혹시 여러분도 밥 한 끼 굶고 나면 괜히 짜증이 나고 머리가 띵한 경험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혈당 신호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몇 끼를 먹어야 하는 게 맞을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근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밥 대신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요거트라도 챙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예 굶는 것보다 작은 양이라도 단백질을 넣어주면 근육이 지켜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잠시 후에는 1일 1식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도 체중이 그대로라서 나는 왜 안 빠지지? 의문이 드셨던 적.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은 굶으면 굶을수록 더 아껴 쓰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즉,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지방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체중이 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살은 안 빠지고 근육만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의 사실 하나. 1일 1식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노화를 더 빨리 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굶는 동안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단식 습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 그렇다면 단식을 어떻게 해야 건강에도 좋고 살도 빠질 수 있을까?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식이 위험할 수 있다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답은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 방식과는 달라야 해요. 하루 16시간 굶고 8시간만 먹는 이른바 168 단식법은 3040대까지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단식 시간이 너무 길면 근육과 장기가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짧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아주 가볍게라도 챙겨 먹는 방식이에요. 즉 완전히 굶지 않고 속을 부담스럽지 않게 쉬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굽는 시간보다 먹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세대에겐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을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를 먹어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여기서 실생활 예시 하나 드리려고요. 아침 계란 1개, 삶은 두부, 시금치 1줌. 점심밥은 반 공기, 고등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채소 반찬 위주. 저녁 너무 늦지 않게 국이나 죽처럼 부담 없는 메뉴. 이렇게 3끼를 다 먹더라도 양을 조금씩 줄이면 간헐적 단식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때 폭식하면 혈당이 급등하고 위장이 과로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져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루 굶다가 저녁에 라면, 김치찌개, 밥 2공기를 몰아 먹었더니 다음날 속이 쓰리고 몸이 무겁고 혈압까지 올라가는 경험. 이게 바로 일일 일식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잠시 후에는 왜 단식이 뼈와 관절 건강까지 위협하는지 그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도 못하고 살은 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굶는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뼈와 관절을 더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무릎과 척추를 받쳐줄 힘이 사라집니다. 결국 무릎 연골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면서 더 아프게 되는 거죠. 즉, 살은 조금 빠졌는데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체중을 빼세요. 그런데 이 말만 듣고 단식을 하다 보면 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기초 체력만 무너집니다. 제대로 하려면 운동과 식단을 함께 맞춰야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더 잘 빠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꼭 넣어야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간헐적 단식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점. 밥을 줄이는 게 왜 머리 건강과도 연결될까? 뇌는 오직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포도당을 잘 뽑아내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오래 굶으면 뇌가 에너지를 못 받아서 기억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안 먹고 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 그게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라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버 세대가 젊은 사람들 따라 무조건 굶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단식은 아예 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사실 단식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너무 오래 굶지 말 것. 둘째, 단백질과 채소는 챙길 것. 셋째, 폭식은 절대 금지할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단식의 부작용은 크게 줄어듭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실버 세대가 꼭 지켜야 할 올바른 단식법과 함께 먹으면서도 살 빠지는 비밀 식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을 짚어야겠죠. 간헐적 단식, 일일 일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실버 세대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사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굶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먹어라. 이게 바로 답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왜 좋은 걸까? 그 이유는 혈당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졸음이 몰려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34번 소량씩 먹으면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심장이 안정되고 뇌가 맑아지고 피곤이 덜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에 짜장면 한 그릇 뚝딱 먹고 나서 오후에 졸음이 몰려와서 TV 보다가 그대로 깜빡 잠든 경험. 이게 바로 혈당이 요동친 결과입니다. 잠시 후에는 왜 단백질이 노년 건강의 생명줄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과 지방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창고입니다. 근육이 많아야 혈당도 안정되고 살도 덜 찝니다. 그런데 굶으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사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살은 빠진 것 같아도 힘이 없고 무릎이 더 아프고 허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저도 아는 지인 한 분이 계세요. 1일 1식으로 6kg 뺐다고 좋아했는데 병원 검진에서 근육량이 크게 줄고 골다공증 위험까지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은 뺐지만 건강은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 세대는 단식을 하더라도 반드시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개, 생선 한 토막. 이게 근육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잠시 후에는 왜 지나친 단식이 뇌 건강, 치매 위험과도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 밥을 줄이면 머리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오직 포도당에서 얻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굶어도 간에서 금방 포도당을 만들어주니까 괜찮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결국 오래 굶으면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깜빡깜빡이 더 심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을 굶고 외출했는데 갑자기 내가 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못 받아서 생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1일 1식을 한 사람들이 집중력 저하, 우울감, 기억력 감퇴를 호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잠시 후에는 그렇다면 실버 세대에게 가장 안전한 식사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궁금증. 그럼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게 가장 좋을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 3끼를 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특히 아침은 꼭 챙기고 점심은 균형 있게, 저녁은 일찍 가볍게. 이게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계란 하나, 삶은 두부, 사과 반 개. 점심밥은 반 공기, 생선이나 두부, 채소 위주 반찬. 저녁 국물이나 죽처럼 소화 잘 되는 음식. 이렇게만 해도 체중은 서서히 줄고 몸은 훨씬 가볍습니다. 무엇보다도 굶으면서 오는 탈진, 어지럼증, 짜증 같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궁금증. 그럼 운동은 꼭 해야 할까? 정답은 예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사법도 운동이 함께하지 않으면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단식을 조금이라도 병행한다면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쿼트, 밴드 운동. 무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걸으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식사 후 바로 누웠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 체중이 늘어난 경험. 그럴 땐 10분만 걸어보세요. 속도 편하고 살도 덜 찝니다. 자, 이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간헐적 단식 1일 1식. 젊은 사람들에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세대가 그대로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근육이 빠지고 혈당이 흔들리고 뇌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굶는 단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소식입니다. 아침을 챙기고 저녁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매 끼니 넣고 물을 자주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굶지 말고 잘 먹자. 근육을 지켜라. 혈당을 안정시켜라. 뇌를 지켜라. 이 4가지만 실천해도 단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간헐적 단식이나 일일 일식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